생강을 서리를 맞고 나서 수확을 하는 게 좋다고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다른 분 영상에서는 생강 줄기가 서리를 맞으면은 보관할 때 썩기 때문에 안 좋다고, 서리 맞기 전에 수확하시라고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믿으시기보다는, 그분이 맞는 말도 있고 제가 하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저 지역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 따라 할 수는 없겠죠. 그분의 말도 맞습니다. 생강이 서리를 맞으면 썩겠죠. 근데 생강을 저장할 때, 제가 질문을 제대로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생강을 저장할 때 줄기가 썩기 때문에 서리를 맞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강 종자입니다. 여기에 생강 줄기가 있나요? 생강을 수확해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때부터 보관 상태나 온도, 습도 요거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금씩 다르겠죠. 저희가 생강 굴에 넣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빠르면 2주, 좀 천천히 되면 한 달. 그때부터 생강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희가 생강을 수확했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생강이 물을 묵던 하얀 물뿌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윗부분에는 줄기를 꺾은 자국 혹은 줄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부터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생강들이 동면, 즉 겨울을 나야 되지요. 그걸 하기 때문에 밭에서처럼 계속 몸집을 불리던 게 아니고, 추위로부터 그리고 다른 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상처가 나면은 딱지가 생기고 상처가 났듯이 생강을 쪼개고 나면은 치유기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놔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강 스스로 지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냅니다. 나무들이 겨울을 날라고 나뭇잎을 떼는 것처럼, 뿌리가 있던 부분들 뿌리 없어지는 거고, 요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은 눈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줄기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위로 줄기들이 이렇게 위로 나 있었던 거를 꺾은 겁니다. 서리를 막고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하나, 서리를 안 막고 저장소에 보관을 하나, 어쨌든 썩어서 없어집니다. 물뿌리도 없어지고 줄기 있던 자국도 없어지고, 상처를 치유해야 지인애들 전체가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보관을 할 때 생강들은 물이 많아도 썩지만,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이 말라도 썩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수확할 때 여기 있는 흙들을, 뿌리에 붙은 흙들을 전체 다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몸에 어느 정도 붙어 있는 흙들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관을 해줍니다.
그 뭐 황토로 덮어가지고 황토 그릇으로 황토 유황 오리인가요? 뭐 그런 거 보면은 토기 황토 토기로 오리를 싸가지고 불 속에다 넣으면은 오리들이 타지 않고 그 안에서 익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두시시 여기에 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외부의 온도보다 얘네들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온도도 유지가 되고 바깥쪽에 이렇게 제 손처럼 바깥쪽에 있는 흙들이 굳어도 생강 안쪽은 수분이 덜 마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들고 다니기 힘들어도 생강을 오랫동안 보관할 생강은 흙을 제대로 털지 않고 흙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생강 저장소 생강굴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한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서리를 맞건 서리를 안 맞건 생강 줄기 뿌리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진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강 굴이고 생강 저장소에다가 생강을 넣게 되면은 11월 이때쯤에 작업 많이 하죠. 서리 내릴 때 상강 이후 얘네들이 뿌리나 줄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 때는 하지 않고 낮에 햇빛이 쨍쨍 떠서 영상 10도 이상이 됐을 때 그 바람을 선풍기나 아니면 강력 팬을 이용해 가지고 공기를 불어주고 안에 있는 가스를 나오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썩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우려하셨던 건 혹시 그거 아닐까 합니다. 생강이 수확을 할 때, 생강 수확을 할 때 얘네들은 뿌리가 땅속에 있으면은 위로 줄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파리가 싱싱하면은 사람 머리채 잡듯이 이파리를 잡고서는 딱 올리면은 생강이 잘 뽑힙니다. 근데 서리를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많이 맞아서 이파리가 노래지면은 생강 줄기를 자꾸 뽑으면은 줄기만 끊어지고 생강은 땅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생강이 점점 굵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을 수확할 때가 되면은 이파리가 저렇게 싱싱하고 좋은데 왜 벌써 생강을 수확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파리가 잘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랗게 되어 있지 않고 이파리가 그렇게 파랗게 싱싱하게 됐다. 그분들은 생강농사 병 안 가게 잘 짓는 기술자들입니다. 생강은 상강 전후로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알이 굵어지고 있는데 빨리 수확을 하는 사람들, 생강이 이파리가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한쪽부터 병이 가기 때문에 그 병이 옆으로 퍼지면은 다른 생강들까지 다 죽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신 분들은 뿌리커, 밑뿌리, 뭐 왕뿌리 뭐 이런거 구근 형성제, 그러니까 이파리에 있는 영양소를 밑으로 내려주는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 파란 이파리 안에 있는 양분들을 뿌리로 내려주는 그런 약들을 줘가지고 빨리 수확을 하시는 건데, 생강 이파리 좋고 잘 컸으면 그거 할 필요 있나요? 서리 돈 주고 약 살 필요 없이 서리 내려주면은 지들이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이파리에 있는 양분들을 뿌리로 알아서 내려주는데, 시기 조절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생강이 잘 됐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영상 올려드렸는데 거기 설명 다 들어있는데도 끝까지 잘 보시지 않고 그냥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강 30년 넘게 심으시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노하우. 뭐냐, 대단한 건 아니고 생강 종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비쌉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죠. 뭐 심다 보면은. 근데 내 밭이 생강을 심을 만한 밭인지 심으면 안 되는 밭인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려주냐? 안 알려주죠. 왜? 생강 종자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심어봐. 한번 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강을 심어도 되는 밭은 마늘이나 양파를 심었을 때 얘네들이 이파리가 노랗게 변해가지고 무름병으로 죽는 밭은 심으면 안 됩니다. 생강 이파리가 마늘하고 양파가 노랗게 죽는 데는 생강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밭들은 고추도 잘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늘이나 양파를 심어서 노랗게 죽는 무름병이 가는 밭에는 심으시면 종자를 버리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딱 죽었던 자리 그 포인트에서 노란 무름병이 시작이 됩니다. 생강 무름병이 오면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생강이 남는 게 아니고 이파리만 남아 있습니다. 생강 알맹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마늘, 양파 혹은 고추까지 얘네들이 무름병이 와서 잘 죽는 그런 밭에는 생강을 심지 마시길 추천을 드립니다.